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원턴투 마이크 테스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 타이거입니다. 지금 일을 쉬고 있는 관계로 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제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기준금리, 예, 아랫게 기준금리가 0.5% 올랐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떠냐? 뭐 영끌, B2, 갭투gin꾼 다 좆됐죠. 예. 그래서 제가 한 1년 반 전에 그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었죠. 폭탄 돌리기에 살아남을 자신 있으면 해라. 근데 그럴 자신 없으면 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정작 이제 폭탄 돌리기에서 자기들 턴에서 폭탄이 터져버리니까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정보 보고 구해달라. 빈 연끌 돈 안 갚아도 된다. 뭐 이딴 말이나 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개인 회생을 통해서 이제 파산한 사람들을 면책을 이제 해주는데 참 재미있는 게 내가 1억을 연끌에서 1억 빚을 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돈을 못 갚겠다 개인 회생을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채무자 이제 돈을 빌린 사람이 3년 동안 자기가 일을 하면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빚을 3년 동안 갚으면은 그 빚을 변제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찰 노릇이란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근데 결국 그 부족한 만큼의 돈을 채무에서 부족한 만큼의 그 돈을 누가 부담을 하느냐? 결국 이거 은행들한테 빚진 거 채무자가 안 갚으면 결국 은행 손실로 돌아가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나중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절대 은행은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참 재밌는 친구들인데 은행 욕을 하면 뭐 끝도 없긴 하겠지만 얘네들이 그냥 죽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결국에는 정부가 세금으로 나중에 또 메꿔주겠다 이런 소리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살릴 때도 이런 말 많았고 조선소들 살릴 때도 이런 말 많. 산업은행, 국민도 피 같은 돈 혈세 투입해가지고 그 개짓거리를 고 있는데 뭐 코로나 풀리면 항공업계가 살아난다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죠. 다시 또 코로나 퍼진다고 지랄하고 있는데 걔네들 이익 언제 추구합니까? 언제 만들어냅니까? 아무튼 제가 말하면 끝도 없어요. 결국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참 이게 정말 재미있는 현실이 아니라 참혹한 현실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나라가 흘러가는 방향이 정말로 지금 젊은 애들한테 돈을 쥐어주고 결혼을 시키고 애를 낳고 애를 길러서 국가의 뭐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당장 자기들의 눈앞에 그 이득만을 추구하고 먼 미래를 그리지 않고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지금 태어날 미래 세대한테 다 전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매년 국적 포기자 이거 내가 이야기하면 끝도 없어서 안 할 건데 확실한 건 좆됐다는 건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너도 나도 떠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근데 저는 더 이상 그런 쪽의 이야기를 안 한다고 했죠. 왜? 원화 가치가 지금 1313원인가? 1달러에 엄청나게 폭락하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 더 올라가겠죠. 나중에 한 3,000원, 4,000원 그렇게까지 가면은 저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 가서 달러를 벌어서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구할이긴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제안이 아닐 거예요. 내 자신 스스로에게. 아무튼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결국 그렇게 안 만들게 하려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안 만들게 하려면은 젊은 애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젊은 애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렇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놓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현실이죠. 왜 지금 당장 저 자신 스스로를 예로 들자면은 저는 지금 일을 잠깐 쉬고 있습니다.
사실 어저께 사직서 내고 제가 나왔어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주 6일에 하루 10시간, 그거 이제 1시간 빼고 바꿔 먹고 차비 내가 다 써야 되고 그런 데서 일을 했습니다. 거의 한 7개월 가까이 일을 했죠. 근데 제가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머니 이제 수술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잠시 나왔는데, 일단 토요일에 이번 주 토요일은 나가야 될 것 같고 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다시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상태예요.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아무튼 제가 토요일만 이렇게 출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한 달을 쉴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본인 이야기니까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하려다가 만 부분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지금 한 달을 쉴 것 같아요. 뭐 한 달 쉬는 동안 제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뭐 쌀도 못 먹고 사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유튜브로 찍고 있는 거라면 정신 못 차린 거겠죠.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아무튼 뭐 실업급여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퇴직금을 받는 것도 아니어서 뭐 프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좀 몸이 좀 휴식 한 3, 4일 쉬었거든요. 그래서 좀 편해지니까 다시 일을 좀 해보자 생각을 해서 구직 신청도 해보고 다른데 이제 이력서나 넣어보고 워크넷도 들어가보고 했는데 좀 편한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뭐 주 5일 정도에 뭐 연차 주고 뭐 밥값 주고 뭐 이런 데 가서 연락을 해봤는데 한 11곳? 12곳 전화했는데 한두 곳 연락이 됐어요. 한두 곳이 연락이 됐는데 대충 뭐 이야기를 해보고 이제 면담을 잠깐 했는데 통화로 내 나이가 너무 젊답니다. 그래서 못 뽑겠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봤죠. 30대 초반인데 그게 나이가 젊느냐 하니까 자기들 기준에 젊대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제가 그냥 포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끊고 이제 나머지 한 곳은 이제 야간 타임인데, 야간 타임에 이제 새벽에 7시까지 잠 안 자고 견뎌야 되는 일이어가지고 제가 잠깐 한락하다가 그냥 몸 쉬려고 지금 다른 편한 일자리 찾고 있는데 야간까지 일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를 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정말로 한 아침 8시 일어나가지고 한 오후 5시까지도 괜찮고 뭐 6시까지 내가 그렇게 근무를 했었으니까 한 10시간 정도 나쁘지 않거든요. 주 5일만 하면. 근데 거기가 딱 좋았는데 나이가 젊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30대 초반인데. 그래서 내가 대구를 살고 있으면서도 난 정말 대구가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게, 야 30대 초반한테도 몸 쓰고 뛰어당겨야 되고 고객 응대해야 되고 뭐 깨끗한 일도 아니고 굉장히 더러운 일인데 이 일마저도 30대 초반에 한락하니까 젊다는 소리 들어보니까 야 대구는 진짜 어떤 곳일까, 내 사실 스스로도 내가 대구를 살면서도 와 대구는 진짜 어떤 곳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픈에서 구직 신청해놨는데 정말로 재밌는 게 주 6일에 토요일까지 출근하는데 월급 200 준답니다. 월급 200. 그래가지고 내가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어요. 거기에 내가 옛날에 이제 어디 정밀에서 내가 잠깐 일을 했었었는데 제가 전화해서 대놓고 물어봤어요. 거기 담당자십니까 하니까 예 저기 문자로 워크넷 구직 신청 알람 왔길래 전화 드렸는데 제가 거기 2, 3년 전에서도 그쪽 상공단 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토요일까지 출근하는데도 그때 당시 기준으로 200 받았거든요. 혹시 지금도 200 주나요? 그러니까 예 그렇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수습은 3개월 동안은 200밖에 안 드립니다. 토요일까지 출근해야 되고 하니까 그거 최저 시급 됩니까 하니까 지그들이 알아서 맞춰서 최저 시급은 된대 그러길래 근데 바로 끊었어 내가. 그게 현실이야. 이게 현실이야.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구직 추천이 왔잖아. 좀 정말 괜찮다 싶으면 어떤 곳이었냐면은 인천에 한 군데 왔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구미에 이노엑스라고 있어요. 거기도 연락이 왔었는데 자리 이제 이력서 넣으라고.
와 정말 어이가 없던 게 대구에는 진짜로 내가 제조업 일자리 들어가려고 하니까 없어요. 괜찮은 곳이 없고 아무튼 좀 괜찮은 곳 이노엑스나 이제 인천에 있는 저기 반도체 3교대 이제 이런 데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거기가 조건이 제일 괜찮고 제일 좋은 곳이었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현실이라는 게 참 기가 찼어요. 내가 여기 일한 지 7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똑같다는 걸 보고 와 바뀐 게 없구나. 대구는 바뀐 게 없구나. 그래서 젊은 애들이 계속 대구로 떠나는구나. 그러니까 몸 아파서 쉬는 사람한테 이딴 연락이 오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과연 이게 나한테만 그런 걸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닌 게 현실이에요. 몸 아픈 사람한테 이제 쉬는 사람한테 이런 연락이 오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제가 잠시 동안 백수를 해도 솔직히 제가 상관은 없기는 해요. 제가 투자한 곳에서 나름 일정의 배당금도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자라고 표현하기 낫겠네요. 그렇다고 제가 뭐 당장 굶어 죽을 만큼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어디 놀러 가거나 여행하거나 뭐 소비를 하는 것도 좋아하는 거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방구석 집에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영상 올리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 뭐 굶어 죽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걸 봐서는 제가 이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저기 감자탕 지금 한 3인분 정도 되는 거 포장했는데 4인분도 아니야 한 2, 3인분 2인분 반? 그게 가격이 또 올라가지고 18,000원 하더라고요. 17,000원이 18,000원 아무튼 그 정도인데 그게 불과 한 3달 전까지는 그게 15,000원인가 14,000원밖에 안 했어요. 16,000원인가 불과 한 그 3달 지나가지고 이번 연도에 그게 2,000원이 올랐다는 거 보면 2,000원 올랐다는 걸 보면서 와 가격 진짜 많이 올랐구나. 물가가 계속 오르는구나. 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진짜 지금 2030 세대에 특히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 정말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뿐만도 아니고 다른 데서도 뭐 백수로 살고 있는 애들도 많고 그냥 부모님이 얹혀서 살고 있는 애들도 많은데 그런 거 보면서 아 진짜 이게 몸 아프면은 결국 육체 노동을 못 하게 되거든요. 나처럼. 그러니까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더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그렇다고 그 일을 잠시 쉬게 된 애들한테 뭐 정부가 나서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나오면은 실업급여도 못 받는 게 현실인데 참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나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준금리가 이제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국가가 정상화를 노력을 하고 있다 뭐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 해요. 근데 미국이 또 한 0.75, 1% 올리면 기준금리가 이제 역전이 되겠죠. 그 전에 이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우리나라가 하느니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지금의 통화 정책을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나라를 정상화로 되돌리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임시 방편으로 계속해서 그냥 메꿔넣기 식으로 하는 건지는 뭐 역사가 평가를 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0.5% 올려가지고는 크게 효과는 없어요. 지금 의시저건 같은데 가격 다 올려놨는데 그거 기준금리 올렸다고 가격이 다시 내리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싼 가격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 아마 기준금리 더 올라도 워낙 그 가격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외식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외식비가 너무 비싸서 그런 말도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커뮤니티에서도 요즘에는 물가 너무 비싸가지고 뭐 못 해먹는다 그냥 마트나 이제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오늘이나 내일 한 3, 4일 정도 해먹을 거 사가지고 직접 해먹는답니다. 거기 싸서. 실질적으로 탕핑이나 뭐 집에서 지금 쉬거나 백수하고 있는 애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애들 많아요. 하여튼 그런 거 보면서 아, 제가 이 나라에서 붙어서 살고 있는 게 맞나 요즘도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마 앞으로 더욱더 힘들어지면은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겠죠. 차라리 망할 거면은 빨리 망하는 게 낫고, 젊은 애들한테는. 반대로 빨리 망하면은 지금 빚을 내고 있고 기득권들 뭐 조팔육들 586들 걔들한테는 안 좋겠죠. 아무튼 세계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조선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결국 말을 하면은 마지막까지 안 좋은 말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냥 이제 마지막 팩트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나갈 수 있으면 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솔직히 나가봤자 평등선에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빨리 그냥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해서 미국이나 캐나다 3D 업종에 종사해서,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든 배를 타고 가든 가서 3D 업종에 종사를 해서 거기서 달러 벌어서 한 2, 3년만 가지고 한국 돌아오면은 그때 좀 정상화가 돼 있겠죠. 저는 그런 미래를 좀 바라보고 있어요. 그거 말고는 지금 흑수저들이나 나같이 기회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그거 말고 없어요. 가진 게 끊기나 일하는 거 계속 일을 하는 거 그밖에 없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오시면 여기서 끝입니다. 오늘 뭐 제목을 어떻게 지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기준금리가 0.5% 올랐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타이틀 지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